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고려말 왜구와의 전쟁에서 이성계가 승리한 황산대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산대첩은 1380년 고려 우왕 때 이성계가 사령관으로 있던 고려군이 전북 남원시 지리사 부근 황산에서 왜구와 싸워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진포해전, 사근내역 전투에 이어 마지막으로 벌어진 왜구와의 전투입니다. 이성계의 개인의 입장에서도 황산대첩을 기점으로 국가적 전쟁 영웅이 되어 조정에서 막대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생일대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동아시아는 원나라가 붕괴되며 중국과 한반도, 일본 등이 난세인 시기였습니다. 우선 중국은 초원로를 따라 흑사병이 퍼진 데다 원나라의 가혹한 지배가 이어지자 홍건적을 비롯한 반란군이 천재를 가득 채웠으며 결과적으로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고려에 먼저 수많은 홍건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원나라 군벌들이나 기왕후 일파의 사주를 받은 병력이 고려 국경을 수시로 넘어오는 사건까지 빈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면서 생긴 혼란으로 인해 무수한 도적 세력들이 발생하였고 남조 국가나 다이묘들의 비호와 지원 아래 정규군이나 사병이 생겨났습니다. 1378년 이들은 왜구로서 대마도로부터 침입하여 대부분이 지리산 방면으로 침입했습니다. 1380년에는 왜구가 진포에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와서 약탈과 방어를 일삼았습니다. 이때 고려는 최무선 등을 시켜 외선을 격파하여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배가 불타 돌아갈 길이 없는 왜구들은 육지에서 활동하던 왜구들과 합류해 남원에 주둔하며 개경까지 진격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더욱 심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3도 순찰사로 임명하여 이성계는 고려 왜구 토벌군의 수장으로서 출전하게 됐습니다. 왜구의 지휘관은 아지발도라는 자로 병력 2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지발도의 무용이 대단했는지 이를 본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사로잡을 수 없겠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성계는 과거 적이었던 첨영 등을 항복시켜 부하로 만든 경험이 있어서 그런 목적에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치열한 난전이 펼쳐진 데다 말에 탄 아지발도가 마음대로 휩쓸고 있는 지경이라 생포할 여력 따윈 없었습니다. 아지발도는 중갑옷을 입고 툭으로 얼굴과 목을 감싸고 있어 화살을 쏠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지란에게 내가 저 녀석 투구를 꼭지로 쏠 테니까 네가 마무리해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아지발도의 투구 꼭지를 쏘아 맞췄습니다. 투구끈이 끊어진 아지발도가 투구가 떨어지기 직전 붙잡아 다시 투구를 고쳐 쓰려고 할 때 이성계는 화살을 쏘아 투구의 꼭지를 맞추니 마침내 투구가 떨어졌습니다. 투구가 떨어지기 기다리던 이지란은 화살을 쏘아 저격에 성공하고 아지발도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투의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대장을 잃은 적은 변변한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정예군을 속절없이 잃었으며 이 시점에 전세는 완전히 고려군 쪽으로 기울어 왜구는 타던 말들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려군은 왜구를 완전히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왜구는 전부 다 몰살당하고 70여 명의 병력만이 간신히 지리산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대승을 거둔 이성계는 군단을 이끌고 개경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듣고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나와 이성계를 맞이했습니다. 말을 타고 오던 이성계는 최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에서 내려 최영에게 절을 했고 이성계의 절을 받은 최영도 맞절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황산대첩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왜구를 물리친 대승리였지만 그전까지 왜구에 완전히 농락당하며 한반도 전역을 유린당하던 고려가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마도 정벌 등 바다에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이성계는 변방 출신의 별도의 세력을 가진 역전의 무장이었지만 이제 황산대첩의 승리로 북방뿐만 아니라 고려 전국에서 손꼽히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고려의 운명은 위화도 해군이 아니라 황산대첩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선조 시절 1577년에
전라북도 남원의 황산대첩의 전승을 되새기기 위해 황산대첩비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산대첩비는 수백 년을 무탈하게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1945년에 일제에 의하여 파괴됐습니다. 이후 완전히 파괴되어 파편만 남아있다가 1977년에 복원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비석을 보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비가 있던 자리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일제강점기에 깨어진 비석 조각들은 황산대첩비지에 있는 파비각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 때 전사한 왜구의 피로 강이 물들어 7일간이나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며 모두 그릇에 담아 맑기를 기다려 한참 후에야 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는 왜구의 피로 붉게 물들어 혈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바위가 피로 물들 리 없겠지만 황산대첩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 황산대첩비 등을 통해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아닌 고려의 장군이자 영웅인 이성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